네, 금요일입니다. 발굴 스몰캡 시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심상규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셋톱박스 기업 중에서 좀 글로벌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 하반기 들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가온미디어는 저희가 휴맥스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셋톱박스 제조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네. 기존에는 사이즈가 작았지만 IB 하이브리드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박스 홈 게이트웨이 솔루션 및 디지털 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셋톱박스 매출 비중의 50% 정도, 그리고 IP 하이브리드 제품 매출 비중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방향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IP 하이브리드 제품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2012년도 이후에 과거 실적 살펴보시면 빠른 턴어라운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이 좀 주목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수출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이 셋톱박스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경쟁에서 이 가온미디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높은 편인가요? 셋톱박스 시장이 기술 경쟁,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격차가 이제 크다라고 다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매출 1조 원이 넘는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최근에 주가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낮았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가온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 경쟁력보다는 이제 고객사별로 좀 수익성이 높은 고객사에게 납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질문 기술 경쟁력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서도 이제 가온미디어는 IP 하이브리드 제품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P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앱 서비스를 좀 구현하고 능동적인 컨텐츠 소비가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발전시킨 스마트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업계 최초로 가온미디어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LG U+와 SK 브로드밴드에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SK 브로드밴드 휴맥스와 같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박스는 올해 중순부터 이제 해외에 매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르웨이의 까날 디지털이나 연말에는 스위스의 파인펌 같은 업체에 좀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스마트 박스 같은 이제 셋톱 박스가 저희 이제 국내 저희 가정에서 아직도 보기는 좀 적게 보듯이 이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이제 방송 컨텐츠의 양방향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본다면 이 제품의 성장성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방향의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셋톱박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관심도도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밸류에이션 수준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PR 9배 수준, 밸류에이션 희석, 주식 희석 가치를 감안해서 9배 수준으로 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회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제 2012년도에서 국내에서 이제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얘기는 국내 매출액이 그 이전 연도 2012년도에 430억에서 2013년도에 1,400억대로 빠르게 급증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는 국내 KT와 SK 브로드밴드의 이제 독점, IP 하이브리드 제품 독점 납품을 하기 시작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분기 기준 누계로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한 1,430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연말까지 수주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주요 내용은 이제 중남미 쪽 수출, 중남미가 디지털 전환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출이 지난해 400억대에서 올해 한 800억대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3분기까지 사실 누계로 수익성을 보시면 OP가 빠르게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도 이제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는 수출이 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역시 수출에 있고, 내년도도 역시 수출로 통한 성장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그러니까
실적 성장을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주가 흐름은 사실 분기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보였고 4분기도 이제 호조세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도 주가 흐름은 괜찮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외 매출 부분의 증가세를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가온 미디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보증권 심상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이탈 여부 살펴보면서 1900선 다시 회복 가능성 있을 것인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마켓워치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